저처럼 주로 앉아서 일하는 그리고 근골격이 이제 망가져 있는 사람이 걸으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보여드리고 또 한번 교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예, 앞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좀 자제하세요. 본인의 몸에 조금 더 주의를 두시는 거죠. 어차피 절로 걸어가니까요. 무릎을 생각하시고, 자, 나가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자, 막 이렇게, 막 지하철 타러 가듯이 막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리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자, 무릎을, 내 무릎이 걷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조성노아입니다. 오늘은 한국 알렉산더 협회라는 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바깥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평소 바깥에서 인사드릴 때 제작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작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2021년 말부터 이 알렉산더 테크닉 레슨을 직접 받으면서 제 삶에 또 많은 변화를 체험하기도 했고, 사실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거의 지난 10년 동안 또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시고 또 실제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몸을 사용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서 저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촬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알렉산더 테크닉이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영상 찍었지만 영상 찍었던 것 중에 가장 편한 이 마음가짐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5년간 이 알렉산더 테크닉 레슨 해오신 한국 알렉산더 테크닉 협회의 김선희 선생님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고 실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의 동작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012년도에 처음 알렉산더 테크닉을 시작을 했고요. 네. 알렉산더 테크닉을 시작한 이유는 제가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네. 거의 잠도 못 자고 한 10년 이상 그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이 왔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병으로 시작을 해서 뭐 우울증, 공황장애, 번아웃 막 이런 것이 한꺼번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좀 그래도 약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뭐 우울증이나 번아웃은 이게 약을 먹을 때는 조금 괜찮았다가 몇 시간 후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가 돼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마음도 다스려 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내가 생각을 하면은 몸이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몸에 관련된 거를 찾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접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한국의 알렉산더 테크닉이 막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작을 했고, 그때 정말 새로운 신세계를 만났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렸더니 몸도 좋아지고 또 몸을 잘 사용했더니 마음도 더불어 편해졌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서 쭉 교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김선희 선생님 뵌지 좀 됐지만 이런 내막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호른 연주를 한 20년 전부터 취미로 배우면서 했었고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번 했는데 본과 1학년 때였나? 교수님이 제 발표를 듣고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제가 연주할 때 너무 떨려서 막 술 마시고 연주하고 약 먹고 연주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도 한 201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외국 문헌들을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연주자들이 학부 때부터 알렉산더 테크닉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내가 몸을 사용하는,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연주의 퀄리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듣게 되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책들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한국 알렉산더 테크닉 협회 회장님이 쓰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서 막 따라해봤죠, 혼자서. 저도 사실 또 당직 서는 일도 많이 하고 번아웃도 굉장히 심했던 상태고 목과 허리도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대부분의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 또 펴야 된다, 자세를 펴라, 목을 펴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란 대로 했습니다.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실제로 레슨을 받아보자. 이제 그때부터 레슨을 받아서 지금 이제 거의 4년차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또 바빠서 레슨을 못 받았었는데 몸이 확실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와서
다시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다시 좀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알렉산더 테크닉 레슨을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이제 제일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제 몸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몸을 조심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몸 챙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몸에 이제 학대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보이는 것들이 지하철 타보면 미래의 근골격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저런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시다가는 나중에 진짜 많이 아플 텐데,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제가 또 노년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는 근골격 영상 CD로 보면은 뭐 CT나 또는 MRI나 엑스레이 찍어본 것들, 이런 것들에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 내 몸에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변화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를 많은 분들께 이제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년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고장이 나버리면 그때는 돌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7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통증을 없애달라, 씻은 듯이 좋아지고 싶다, 등등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옆에서 찍은 엑스레이만 봐도 이미 정말 근골격이 너무 많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재활의학과를 보내드려도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요점은 뭐냐면, 오늘 저희 영상을 또 잘 보시고 앞으로 이제 몸을 사용하는 습관을 만드셔서 결국에 저축하듯이 내 근골격계 시스템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습관을 만드시면 좋겠다. 여러 가지 또 참고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렉산더 테크닉이 어떤 건지, 어떻게 또 몸을 사용하는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낸 어떤 모종의 무속 요법이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알렉산더 테크닉은 알렉산더라는 그 이름 때문에 좀 오해가 있기는 그렇죠. 해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이 FM 알렉산더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작업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테크닉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고요. 1869년도 생이시고 또 배우이십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 네. 호주 출신의 배우시죠.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무대에서 좀 목소리가 여러 번 나오지 않은 거를 경험을 하고, 또 원인을 찾고자 여러 병원도 다니고 약도 드시고 보컬 트레이너도 만나고 했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찾습니다. 선명 거울을 놓고 본인의 모습을 계속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은 약간 거울만 보는 미친 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울만 계속 봤다는 그런 후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가지고 자기 이제 동료들을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게 이제 사람들을 관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습관이 거의 비슷하고 반응들이 거의 비슷하구나를 발견하게 돼서, 또 이제 뭐 영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뭐 대학이라든지 배우라든지 뭐 많은 예술 분야의 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희한테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이상한 민간요법 같은 건 아니고 굉장히 테크니컬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배우, 그리고 또 성악가, 성악과라든지 뭐 기악과 이런 데서 이제 뭐 대학원 수업이나 학부 수업에서 공식적으로 아예 교육이 되고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은 정파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름만 듣고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예전에 엠마라는 이 마네킹을 하나 만들었죠. 미래의 사무직 노동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북목이 극단적으로 심해지고 누르고 있고, 복부 비만도 있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다리는 붓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정말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무직 노동자들이 이제 펜으로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고 이런 자세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제로 평소에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알렉산더를 배우면서 느꼈던 게, 안 아프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몸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이 엠마를 보면은 정말 현대인의 모습인데, 우리 몸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움직이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고정돼서 같은 자세를 계속 반복해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이 의자라는 것 자체가 활동과 휴식을 같이 하는 공간이기도 또 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몸을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어떤 의자라도 자신이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보면 제가 허리 디스크가 되게 나빠졌을 때 2019년 정도인데 그때 저희 집 식탁 의자가 이 뒤로 갈수록 내려가는 의자였습니다. 네. 근데 그 의자에 이렇게 등받이까지 앉으면 정상적인 이 요추 만곡이 없어지면서 되게 아픕니다. 그때 되게 안 좋아졌었고, 그래서 제가 이 벤자민 스툴 평평한 의자잖아요. 이 의자에 그 이후에 이제 되게 많이 앉아 있었는데, 물론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이제 알게 된 의자인데 참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서 있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바닥 전체에서 여러 센서들이 나와서 우리가 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사실 이 엉덩이는 발바닥보다는 훨씬 면적이 작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배우셨지만 자골로 앉잖아요. 그래서 이 자골로 앉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골로 앉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좌골로 앉아 있는데 이렇게 풀어지면서 엉덩이 근육으로 이렇게 앉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맞습니다.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네네네. 당연히 엠마처럼 됩니다. 네. 등이 굽어지고요. 네. 그 긴장도는 다 중심을 향해서 모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컴퓨터 또는 노트북 화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목이 아프니까 엄청 높게 이렇게 해서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몸이 참 교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약간 교정처럼 너가 이렇게 머리가 나왔으니까 머리를 들어. 뭐 등이 굽었으니까 허리를 펴. 이런 직접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지는 그런 요법들이 그렇게 몸에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컴퓨터를 본다 그러면은 아마 5분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제 중립적으로 정렬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면서 사실은 앞을 이렇게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5분, 10분, 30분 가면 갈수록 목이 점점 더 쉬는 걸 느낍니다. 지금 이제 엠마를 많은 분들은 거꾸로 펴서 반대 방향에 힘을 줘서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서 근력을 반대 방향으로 길러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또 그동안 경험해 봤을 때도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런 근육이나 이런 데 긴장이 굉장히 많이 간 상태로 하시는 거죠. 알렉산더 테크닉을 내 몸 사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알렉산더 테크닉은 일종의 소마틱스, 그러니까 몸 챙김 명상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치 않은 느낌일 것 같아요. 좀 유사과학 같기도 하고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자각, 이니비션, 그 다음에 포이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소마틱스 그런 개념들을 좀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산 테크닉에서는 몸과 마음이 연결됐다는 관점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원리들이 좀 정신적인 것에 근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산 테크닉이 꼭 마음에 중심을 둔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서요. 그래서 신체, 본인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편하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좀 자연스럽게 또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긴장을 하는지, 그럴 때 나의 어깨는 어떤지, 뭐 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마음 챙김 명상을 많이 하면 나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전에 그 시간을 약간 우리가 사진 앱을 확대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가 날 것 같구나. 그게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소마틱스를 이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긴장이 생길 것 같다. 이게 게이지 같은 게 옆에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라이브 뉴스 같은 데 나가면 그 게이지가 이제 올라오고 있구나. 근데 이게 마음 챙김 명상과 알렉산더 테크닉 같이 하게 되면 긴장이 있는 상태로 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뭔가 머릿속에서 대사를 리얼타임으로 쓰면서 그걸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차원적인 이런 감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니비션이라는 거는 사실 결국에는 그동안 우리가 과도하게 주고 있었던 긴장들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고유수용 감각이 전체에 퍼져 있어요. 전체를 바라보는 그 의식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이미 태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뭐 현대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잠들어 있고 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레산 테크닉의 의식을 통해서 습관을 관찰하는 훈련이기도 하고 또 습관이 발견되었을 때 본인이 그게 자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니비션 하는 작업을 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긴 타임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움직임에서 어떤 긴장이 되거나 내가 습관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잠깐 보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탕을 좋아해. 그럼 그냥 사탕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먹는 거. 예. 뭐 아니면 나는 계속 다리를 떨어.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다리를 떠는 거죠. 그런 이제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일차적인 충동에 의한 습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과 자각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제하는 거죠. 자제하다 보면은 공간이 생겨요. 반응을 즉각하는 것이 아니고 충동이 올 때 반응을 보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니비션은 보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제심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자제심이 있어야 본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상황, 자유로운 몸의 상태, 이런 상태가 이니비션인 거죠. 그러면 그 상태의 극한을 포이즈라고 보면 될까요? 극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니비션과 그 디렉션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고요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고 저희는 뭐 쉽게 뭐 근육이 좀 조용해졌어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조용한 상태를 포이즈의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평정심을 이루는 상태인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저야 뭐 직접적인 이제 체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효과라는 게 또 의학에서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측정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냐. 근데 사실 알렉산더 테크닉도 논문으로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만성 요통, 허리 아픈 분들 사실 솔직히 노답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연구인데 실제 이제 파킨슨병 가지신 분들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이제 수업을 받고 나면은 좋아진다, 증상이 개선되더라, 뭐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의학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뭐 근거가 없는 무슨 요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프지 않게 앉는 법, 서는 법, 걷는 법,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숨 쉬는 법에도 관심이 많은데 또 수영할 때 또는 달리기 할 때, 악기 할 때도 우리가 숨 차지 않고 긴장되지 않게 숨 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하나씩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좀 저희 촬영을 좀 도와주실 스태프분 한 분을 모시고 실제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습관과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바뀔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구독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선생님 모시고 제가 서기, 앉기, 서 있다가 앉는 과정, 앉아 있다가 서 있는 과정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레산 테크닉이 습관을 수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관찰을 스스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 볼까요? 네. 자, 우리가 서 있을 때 보면은 발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의 상태가 어떤지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거울이 꼭 필요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서 있는 거를 좀 습관을 보겠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약간 까치발을 들어서 살짝 들어서 내려놔 볼까요? 지금 처음에는 조금 관찰이 어려울 수 있어서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내려오시면은 자, 몸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옆 라인으로 보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뒤꿈치에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에 지지를 하고 서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구조들은 굉장히 지그재그로 많이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전체로 서 있는 게 몸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에서 올라오는 반작용의 힘을 잘 받고 윗방향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뒤꿈치로 많이 사람들이 서 있게 되면은 몸도 다 뒤로 가고 몸통도 뒤로 가고 다리도 굉장히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수정을 좀 해볼게요. 다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올게요. 자, 여기서 멈춰볼까요? 자, 본인의 감각이 조금 이상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거를 감각인식 오류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감각인식 오류가 많기 때문에 교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간 머리만 살짝 드시고, 네. 아레산 테크닉은 의식을 활용해서 습관을 수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의식을 조금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발가락 쪽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몸이 알아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수정하게 조금 기다려주면 몸이 알아서 그 방향대로 잘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권해드려요. 물론 지금 발만 수정한 거고요. 그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수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리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해보면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볼까요? 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자, 무릎을 천천히 픽해요. 여기서 잠시 멈춰 보시고, 요렇게 쓰시고, 정면을 좀 볼게요. 자, 요렇게 쓰시는 거. 다시 원래대로 와볼까요? 자, 몸이 뒤로 가는 거 느껴지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뒤꿈치로 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리도 많이 힘이 들어가고 골반도 많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머리는 앞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수정을 해보면은 다시 아까 했던 거를 해볼게요. 살짝 까치발 들어서 살짝 내려놓으시고 거기서 한번 포즈를 하는 거죠. 멈춰 보시는 거죠.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잘 닿아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되게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서기를 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거는 내 발바닥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지지를 하고 있느냐, 발바닥 전체로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지지를 하느냐, 이거를 관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산 테크닉에서는 디렉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좀 언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통해서 내 발이 여기 있구나 이 정도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은 훨씬 서 있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서 있고요.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한번 앉아 볼까요?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정말 심플해요. 두 발을 의식하시고 윗방향을 향해서 서 있으면 되는 건데 앉아 있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예요. 엉덩이와 발바닥,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선생님처럼 발을 이렇게 바닥에 잘 놓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약간 의자 안으로 발을 넣는다던가, 그렇죠. 그러면은 지지를 못해서 척추가 많이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는 두 발로 지지를 하면 되는데 앉아 있을 때는 발과 엉덩이 부분이 같이 지지를 하고 있어야 척추를 세우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지금도 잘 앉아 계시지만 좀 더 편안하게 앉아 있는 좌골의 부분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뒤쪽으로 많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의자들이 엉덩이 뒤쪽으로 앉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방비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그 의자에 몸을 맞추다 보면은 엉덩이 뒤쪽은 거의 척추기 때문에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상황으로 가기가 쉽고요. 척추뿐만이 아니라 앞부분의 몸통 부분도 굉장히 접어지게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장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거나 압박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몸통 전체가 윗방향으로 향하게 앉아 있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약간만 앞으로 가보실까요? 약간만 앞으로 가보셔서, 아니요, 몸통이? 자, 그래서 엉덩이를 한쪽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손을 넣으시면은 딱 누르시면 거기 뾰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의식이 되시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빼시고 반대쪽도 한번 찾아볼까요? 찾은 상태에서 딱 누르시고 다시 빼볼게요. 두 개가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두 개를 좌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골로 앉는 거고요. 약간만 좀 더 도와드리면 정면을 보시고 팔을 옆으로 한번 놔볼까요? 팔 옆으로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 두 포인트로 앉아 있는 게 위로 향하는 방향성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엉덩이 사이에서 척추가 그냥 공중에 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 향하게 몸을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거의 없어요. 물론 프라이머 컨트롤을 해야 되지만은 척추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윗방향으로 알아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척추를 스스로 세울 때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의자들이 약간 등받이가 많이 있어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자신의 몸을 맡긴다면은 정말 많이 휘게 돼요. 등받이를 만약에 사용할 경우 지금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끝까지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더 끝까지 와볼까요? 아예 끝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등받이를 쓰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너무 등받이에 몸을 맡기지 않는 것도 권해드리긴 하는데 이 상태로 등받이를 사용해 주시면은 척추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발은 조금 바닥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서 있을 때는 두 발을 의식하시면 되고요. 앉아 있을 때는 발과 엉덩이, 좌골을 의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포인트를 의식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로봇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놀려요. 현대인들은 구부러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피고 있는 게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구부러진 사람들만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가 구부러지는 건 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닌 거죠. 척추의 방향성은 윗방향밖에 없어요. 예, 물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뒤로 앞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장시간 구부린다거나 장시간 방향성이 틀어진 상태로 있을 때는 굉장히 에너지적으로도 또 근육도 그렇고 관절들도 무리가 많이 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앞에 책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봇처럼 앉아 있는데 앞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관절이 있는데요. 이 척추 관절은 탁 구부러지는 데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곳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관절은 앉았다 일어났다 움직일 때 다 사용이 되는 관절이에요. 걸을 때도 사용이 되고요. 모든 움직임에 특히 이 고관절이 사용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고관절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허리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또 허리에 힘을 줘서 다시 앉는 거죠. 척추의 힘을 쓰지 않고 고관절을 사용해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할 거고요. 또 고관절을 사용해서 앞방향으로 몸을 이동도 시킬 겁니다. 고관절을 접으시면서 앞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상이 있다. 그러면 봐야 되죠? 보시면 돼요. 예, 보고 고관절만 살짝 구부리시면 되고요. 다시 원상태로 온다. 고관절을 여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실 때 고관절. 네, 이렇게 해야 팔이 편합니다. 예, 팔도 편하고 네, 다 편해지는 거죠. 물론 처음엔 좀 이게 어색해요. 예, 어색하고 감각인식 오류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들이 막 이상해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척추가 구부러진 상태로 쓰는 게 더 몸이 이상한 거고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디자인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이 고관절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거를 할 거예요. 자, 일어나려면은 의자 쪽으로 발을 이렇게 조금 옮겨 주셔야겠죠. 옮겨 주시고 본인이 일어나려면은 일어나는 방향으로 눈이 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협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협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눈이 갈 때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가면은 고관절이 접어져요. 자, 그렇죠? 고관절이 알아서 접어져요. 고관절이 알아서 접어지면은 여기 발이 의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어나는 거는 발로 쓰는 거기 때문에 발을 의식하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허리 힘이 아니라 내가 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지점이 있어요. 계속 쭉 가시다 보면은 자, 발로 일어날 수 있는 지점. 네, 요렇게 일어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 힘 없이, 아무 텐션 없이, 긴장 없이 그냥 쑥 일어나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까 알려드린 거, 발을 생각할까요? 발가락까지 생각할게요. 그렇죠. 자꾸 뒤로 올려는 습관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너무 잘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앉아야겠죠? 자, 앉으려면은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상체를 많이 써요. 다시 고관절을 약간 접어서 다시 일어나시면, 자, 일어나신 상태에서 네, 발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앉을 때는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중력을 향해서 무너지는 방향성으로 앉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발에서 뒤꿈치로 몸이 이동한다면 여기서 무릎을 구부려 볼까요? 구부리가 굉장히 힘을 많이 써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힘을 많이 쓰고 텐션이 많이 들어가요. 자, 무릎을 구부려 볼까요? 자, 무릎을 구부릴 때 훨씬 부드러워요. 네. 이렇게.
그래서 발바닥 전체를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알렉산 테크닉에서는 이걸 그라운딩이라고 해요. 발바닥에 그라운딩, 좌골 그라운딩, 이렇게 그라운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닿아 있는 부분을 내가 의식하는 정도. 예, 그래서 의식을 하게 되면 몸이 알아서 내려놔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그냥 앉는 거, 서는 거, 그 과정들 이렇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발바닥 전체로 서 있어야 되고요, 1차적으로요. 그래서 그 위에서 몸이 접었다 펴졌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훨씬 몸을 가볍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저도 비슷한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뒤로 서고 뒤로 앉고 뒤에 긴장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목은 이렇게 거북목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고관절을 이용해서 이제 교정이 가능한 걸 보여주셨는데요.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우리가 평평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앉기 위해서 힘을 이제 더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이렇게 힘을 딱 이렇게 줘서 그 럼바 로도시스라 그러죠. 요추 전반을 이렇게 딱 만들고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좌골을 활용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허리에는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 대신에 조금 저는 더 이제 첨언을 또 드리자면 이렇게 앉으면 자연스럽게 배에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등에 좀 힘을 주고 앉았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약간 복근이 의식이 좀 되는 면이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 디스크에 좋은 치료로 앱도멘 브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배에 힘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자동적으로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앉으면 이제 목에도 좀 힘이 빠집니다. 오히려 승모근 그리고 머리 연결하는 부분 근데 앉아있다 보면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인 동작들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참 일단 제가 많이 우려하는 게 일단은 맨발 걷기. 또 많은 분들이 일단은 걸으면 뭐 만병통치약 사실 뭐 맞긴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본인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제 방식으로 걷고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80% 되시고 특히 연배 있으신 분들 이미 이제 근골격에 안 좋은 습관이 쌓여서 변형이 온 상황에서 이제 걷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요즘에 또 러닝이 유행하다 보니까 트레드밀이나 또는 이제 강가 뭐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아프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뛰는 분들 이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걷는 또는 뛰는 동작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동을 하는 거는 우리가 걷거나 뛰는 거는 한 발에서 한 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로 못 서 있는다면 한 발에서 한 발의 이동도 어려워요. 훨씬 더. 그리고 우리가 동물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동물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머리와 척추가 같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꺾을 일도 없고 척추를 구부릴 일도 긴장을 줘서 사용할 일도 별로 없어요. 시선과 머리와 척추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시선은 앞을 봐야 되죠. 몸은 위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의 의식을 놓치면은 프라이머 컨트롤이 안 되면은 1차적인 조절이 안 되면은 그렇죠. 그 상태가 되고 엠마와 같은 상태, 머리가 크던 작던 약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머리가 나가고 척추도 나가요. 보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의식을 못하면은 얘를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은 척추가 무너지고 거기서 골반 밑에서 다리가 진짜 휠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도 않고 관절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힘들어지는 거죠. 걷기를 시범을 한번 보여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알렉산더 테크닉 배울 때 이 교사 선생님들이 걷는 게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무게가 없는 것처럼 이제 걸으세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제가 걷는 걸 한번 보신 다음에 또 교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좀 더 편하게 걷는 방법을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걷는 겁니다. 발바닥 전체 지면에 있는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향하는 거를 의식을 하면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걷는데 한 발에서 한 발로 이동이기 때문에 무릎이 리드해서 가야 되는데 보통은 골반이 리드하거나 머리가 리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에서부터 머리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윗방향으로. 다리만 움직이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고정되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리가 움직여질 때 그냥 유기체적으로 같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다리가 골반이 리드하지 않고 고관절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을 보고 방향성은 그냥 위에 있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빨리 가도 되고요. 예, 빨리 가는 거죠. 뭐 뛰어도 되고. 예, 뛰는 것도 뛰어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은 선생님께서 가장 이제 부드럽게 그리고 굉장히 연속된 동작으로 잘 걸으시는 걸 보셨다면 이번에는 저처럼 주로 앉아서 일하는 그리고 근골격이 이제 망가져 있는 사람이 걸으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보여드리고 또 한번 교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평소대로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발목과 무릎 고관절이 이제 협응되지 않은 상태로 따로 놀기 때문에 걷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우리가 걸을 때는 다리에서 무릎을 의식해 주시는 거죠. 무릎이 앞을 향한다는 디렉션을 좀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무릎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디렉션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좀 자제하세요. 내가 걸어가야지, 저 앞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조금 자제하시고 본인의 몸에 조금 더 주의를 두시는 거죠. 어차피 절로 걸어가니까요. 자, 가볼까요? 무릎을 생각하시고. 자, 나가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자, 막 이렇게, 막 지하철 타러 가듯이 막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몸통이. 자, 가려는 생각은 버리시고, 자, 다리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자, 가려는 생각을 조금 버리세요. 그냥 다리를 좀 생각하시는 거죠. 자, 무릎을. 내 무릎이 걷는구나. 네. 자, 다시 오시고. 네. 좀 숨을 쉬시면서 이제, 네, 숨을 쉬시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잘 구부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세요. 예. 자, 정면을 보시고, 예. 무릎이 그냥 구부러지는구나. 예. 그래서 어떤 그 획일된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탁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데 그냥 무릎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아까보다 자연스럽죠. 네. 네. 그래서 막 어떻게 맞춰서 걸으려고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무릎만 생각 좀 의식하시고, 네. 네. 이렇게 무릎이 앞을 향한다? 무릎이 먼저 간다? 무릎이 리드한다? 네, 무릎이 리드한다. 순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몸이 알아서 하니까요. 나는 그냥 의식만 할 뿐, 몸이 얘가 알아서 잘 걸어요. 예, 내 몸을 믿으시고 그냥 탁 걸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걷는 분들 또는 뛰는 분들을 이제 관찰하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야말로 관절 가동 범위가 너무 나쁘거나 근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릎을 전혀 사용을 못 하신다거나 정말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계단을 내려오시거나 하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 갈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뛰어야 된다, 어떻게 걸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께 들으시고 그걸 너무 이제 과장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고 또 긴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고 또 긴장이 없게 걸으면서 사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초 체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좀 더 다치지 않고 걸을 수 있고 또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맨발 걷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맨발 걷기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맨발 걷기는 알렉산더 테크닉 실습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많은 거리를 걷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분이 맨발 걷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맨발 걷기를.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는데, 골반이라든지 이런, 특히 무릎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너무 아프셔서 저한테 왜 그러냐, 왜, 그래서 자기 걷는 것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걷는 거를 봐드렸는데, 아까처럼 발목, 무릎, 고관절이 잘 협응을 하고 자기 방향성대로 움직여져서 걷는 것이 아니라 틀어진 상태, 방향성이 아닌 상태로 걸었을 때 맨발 걷기를 할 때 좀 더 무리가 되고요. 또 바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발바닥을 디딜 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디딜 때 전체가
바닥에 잘 닿으면 좋은데 닿는 순서가 꼭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잘 닿아서 지면에 그라운딩을 잘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불안정한 상태로 그 다음 보행을 또 불안정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근공격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좀 억울한 거는 저는 이제 운동을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근력 운동도 권장을 하고 다 운동 많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억울한 게 이제 운동을 잘못 하신 다음에 근골격 질환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가시는 게 근골격 관련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을 주로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계단도 내려가면 안 된다. 달리기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것만 이제 약간 왜곡되게 보시잖아요. 환자분들만 보시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도 하면 안 되고 저 운동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저한테 예전에 오셨던 환자분도 교통사고로 굉장히 많은 근손실을 경험하셨는데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 보니까 근골격이 안 좋으니까 평생 근력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아예 평생 금지당할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가치 중립적이다. 운동은 수단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운동을 내가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도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숙지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범위 안에 운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몸이나 일상생활의 몸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회사에서 사용되는 몸, 집에서 일하는 몸 이게 따로따로 있지 않고요. 사용이란 범위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일상생활에서의 그 사용이 잘못 사용되어진다면은 운동을 할 때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동작이 많지가 않아요. 서 있고, 앉아 있고, 서 있다 앉아 있는 과정, 걷는 거, 숨 쉬는 거, 팔 사용하는 거, 이거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편안하게 하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아이들 빼놓고는요. 아이들은 달리거나 걷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살아있는데 앉아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아들도 보면 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이 좌골 의식하고 앉아있는 게 아주 정상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5학년 되면서 조금씩 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걸 이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점점 예전보다는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의사 생활을 일찍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 전부터 하는 학부모님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너무 장시간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잘 못하고 옛날에는 막 매달리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고무줄 놀이도 하고 몸을 막 썼잖아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몸이었는데 이렇게 고정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팔의 사용 범위도 이제 이렇게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품을 하나 방금 받아왔습니다. 물건을 잡고 팔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도 사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께 많이 배웠던 부분인데 마우스를 움켜쥐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결국에 어깨까지 다 긴장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는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협응, 여러 가지 관절을 연속되게 잘 사용해서 어떻게 짚고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옮기는 것도 사실은 제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만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시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자기 몸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멀리 있으면 저희는 괜찮지만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사실 구부려서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아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그 과정에서 척추를 자꾸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잡을 때도 똑같은 그 반응이 나와요. 이렇게 척추를 구부리고 여기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안 된 상태로 팔을 쓰면은 팔이 굉장히 무거워요. 손보다는 어깨 힘을 많이 써서 가게 되는 거죠. 머리가 가면은 척추가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따라가요. 협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의 도움이 조금 처음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조금 의식하고 고관절을 이용해서 일어날 때는 똑같아요. 고관절을 좀 이용해서 머리와 시선이 같이 가는 거죠. 시선과 머리가. 그러면 고관절이 자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어져요. 그때 팔이 자유로워요. 팔이 그때.
자, 고관절이 안 접어지고 척추를 접으면 팔이 무거워지고 못 들어요. 그래서 시선과 머리와 몸통을 의식한 상태로 앞으로 가시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요, 어깨로 가는 거죠. 자, 어깨가 리드하는 게 아니라 팔에서는 다 손이 리드합니다. 그래서 손만 의식하시고 가시면 돼요. 예. 자, 얘도 손만 의식하시고, 얘가 터치를 했죠. 연결을 하셔서 그냥 손가락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얘를 사용할 때 얘네들은 그냥 따라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드하는 애들이 별로 없고요. 손이 리드를 합니다. 그래서 손이 갔다가 다시 손으로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야 뭔가 무거운 거를 들을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씁니다. 얘 힘으로 쓰면 무거운 거 많이 못 들어요. 디렉션이 저희가 또 하나 있다면은 그냥 손가락 끝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가시는 거. 네. 네. 손이 리드한다 하고 가시는 거. 이렇게 조금 지시어를 주시거나 생각을 좀 해주시면 훨씬 팔을 가볍게 사용하게 됩니다. 직구가 이제 땅에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복합 동작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응이 나쁘기 때문에 이 땅을 놓는 과정도 일단은 굉장히 뻣뻣해 보이고 연속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만약에 자유로워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만약에 요런 데 만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런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발이 나가서 한 발을 구부려서 얘를 사용하는 거죠. 요렇게. 왜 무릎을 구부리냐면요. 가만히 이렇게 팔을 쓰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균형이 깨지는 상태예요. 이거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몸의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이 되면 될수록 팔을 쓸 때 무릎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척추를 이렇게 힘들게, 몸통을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쓰는 거죠. 팔을 쓰실 때. 그래서 다리가 같이 도와주고 협응해 주셔야 돼요. 바닥에 놓여 있는 거는 더 고난이도예요. 다 접어야 돼요. 다리를 다 접으셔야 돼요. 다 접고 이렇게 다 접어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빨래를 하셨죠. 아니면은 뒷판 아주 길게 런지를 해서 물건을 이렇게 잡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는 거. 런지 아니면 다리 사용은 하나를 구부리거나 두 개를 구부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구부리는 거와 두 개를 구부리는 게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협응을 이룬다면 어떤 운동도 잘 할 수 있어요. 뭐 어머님들이 청소기를 돌린다. 그럴 때 런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런지로. 무릎을 계속 구부려 가면서. 자, 요렇게 런지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모든 과정이 멍키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가 잘 협응을 하고 머리 척추가 잘 리드해서 따라가고 저절로 다리가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과정인데, 이 중립적인 자세는요, 어떤 스포츠나 운동에 다 있습니다. 무용도 마찬가지고요. 노래 하시는 분도 무의식적으로 높은 음이 올라갈 때 무릎을 싹 구부리시더라고요. 예, 몸통을 탁 내려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태를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라고 하고요. 이 발목, 무릎, 고관절을 잘 협응해서 구부리는 사용을 잘 하실 수 있으시면 정말 일상생활이 가볍고 편합니다. 그러면 멍키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조금 알려드리면,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발바닥을 생각하시고 지면에 잘 연결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라운딩을 잘 하시고 발바닥을 의식한 상태에서 머리가 윗방향으로 향하는, 앞가위로 향하는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릎이 앞을 향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을 의식해 주시면 돼요. 아, 무릎이 구부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그냥 구부러져요. 내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탁 구부리면 긴장이 생겨요. 처음에는 조금 인위적으로 구부릴 수밖에 없게 느껴지시기도 하겠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앞을 향한다 생각을 하고 무릎을 구부리시는 거예요. 예, 구부리면 그냥 알아서 구부러져요. 이때 발목, 무릎, 고관절이 같이 협응해서 구부러져요. 이게 못 구부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 고관절. 예, 발목도 안 접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무릎이 앞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계속 구부리시면 그냥 앉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발바닥이 의식이 되시면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피는 과정이고요. 무릎이 앞을 향한다 생각하고 무릎을 구부리시면
예, 멍키 자세가 돼요. 여기서 뭐 골프도 칠 수도 있고, 뭐 농구도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테니스도 요렇게 하겠죠. 그래서 모든 상태의 운동에서 중립적인 상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이 과정들을 아르산 테크닉에서는 계속 레슨을 합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잘 협응하는 이 자세를 계속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의식하셔서 해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것들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상도 많이 찍고 진료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요. 그런 목을 많이 씁니다. 사실 FM 알렉산더도 처음에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이 쉬는 문제, 긴장되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장되게 호흡을 하는 것과 발성을 하는 것,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고 또 핸즈온이라는 과정과 위스퍼 하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특히 아르산 테크닉에서의 말하는 호흡은 호흡에서 가지고 있는 습관을 다룹니다. 이 호흡에서 습관이 있는데요. 그게 자꾸 멈추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발성을 할 때도 거의 숨을 안 쉬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숨을 참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을 알아차리게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라는 것이 딱 이 호흡하는 기관만을 볼 수는 없어요. 그 연결되는 모든 팔, 다리, 목, 머리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산 테크닉은 만드신 분이 호흡이 안 돼서 발견한 테크닉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서야 되고 앉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모든 것이 호흡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점차 조금씩 호흡이 개선이 되고요. 편안하게 호흡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약간 속삭이는 듯한 호흡, 위스퍼 호흡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본인의 호흡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스퍼 호흡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긴장이 많이 내려놔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건설적인 휴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에는 또 핸즈온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긴장을 또 풀거나 또는 어떤 동작을 도와주실 수 있고 특히 협응을 도와주시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누운 후에 무릎이 앞을 향한다고 생각할까요? 일단 바닥에 닿아 있는 자신의 몸을 좀 의식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척추가 닿아 있고 골반, 다리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의식을 해주세요. 디렉션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디렉션을 제시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목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다리와 척추가 서로 분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스퍼와 호흡을 하실 때 이런 좀 본인의 몸을 그라운딩을 하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위스퍼와 호흡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릴 건데요. 그냥 구부리지는 않으시고 무릎이 앞을 향한다, 윗방향으로 향한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생각을 하시면서 무릎을 구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무릎을 구부리시고 나시면은 척추가 좀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엉덩이를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으시고 어깨도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으시고 머리도 좀 편한데 찾으셔서 놓으시면 돼요. 자, 팔은 골반이나 늑골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옆으로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자세를 세미스파인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수직으로 옮겨 놓으면 의자에 앉는 자세겠죠. 이 자세와 호흡을 조금 꾸준하게 해주시면 앉아있는 것도 편해지시고 말하는 것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위스퍼 호흡을 알려드리면은 그냥 무턱대고 막 하시는 게 아니고 호흡을 쭉 의식을 하시다가 자,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네. 또 약간 기다리고 있다가 알아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네. 그래서 이런 리듬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나가는 호흡에 탄성음 하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호흡에 이렇게 멈춰서 뭔가를 하는 말도 하고 움직이는 이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들어와서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보내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턱을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리시면서 탄성음 하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탄성음 하를 하실 때 한 3가지 정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강하게 이 하를 하 이렇게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소리 때문에 몸통이 눌려요. 몸통이 이렇게 다운되는 방향으로 가요. 소리의 방향과 몸통의 방향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음이 너무 강하게 하 이렇게 내리시면 몸통도 같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앞방향을 향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탄성음 하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안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일직선으로 앞방향을 향해서 나간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발성을 합니다. 호흡이 나갈 때 아 사운드를 합니다. 자, 긴장이 되면은 내보내는 호흡을 그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되게 자연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까지 사용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긴장이 되기 전에 멈추시고 그러다 보면 또 알아서 호흡이 들어오고 자, 들어오는 호흡은 내가 쉬지 않는 거예요. 몸한테 맡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스퍼 호흡은 처음에는 좀 가이드를 많이 들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하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 자, 우리가 일어날 때 머리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면은 척추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지 않고 일어나는 방향으로 일어나실 건데요. 머리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선택하셔서 돌립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린 쪽 다리를 들어서 반대쪽 옆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모은 다리를 얼굴을 돌린 쪽으로 같이 내립니다. 반대쪽 손을 생각하시면서 손이 리드해서 팔과 몸을 옆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옆으로 일어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먼저 머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척추 예방 차원에서라도 옆으로 들어서 일어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바닥을 지지하시면서 팔도 빼시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앉으시고 그대로 일어나시고 팔을 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세미 수파인 자세 그리고 위스퍼 호흡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제 건설적인 휴식 또는 이제 각성된 상태에서의 휴식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 전 또는 진료 후 아니면 뭐 공연 전후 또는 뭐 강연 전후 이런 경우에 이제 방에 불 꺼놓고 대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실에 불 꺼놓고 이렇게 자세를 만들고 호흡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저희 액티비티 트래커를 이용해서 보시면 이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진료를 하고 나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안정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핸드폰을 본다거나 뭐 쇼폼 비디오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당을 섭취한다거나 아니면 뭐 맥주를 원샷을 한다거나 그렇게 풀어버리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휴식 방법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으면서도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빠르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걸 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런 호흡을 많이 하다 보면 발성을 하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성을 할 때 이렇게 멈추는 습관이 아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멈추다 보면 목 근육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은 몸통 전체로 발성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도 또 악기를 할 때 아무리 불어도 굉장히 작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이마시고 참다가 이게 아니라 계속 숨이 연속되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성대만 이제 수축을 해서 목소리가 얹히는 거죠. 얹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목을 아껴 쓰시면서 또 잘 쓰시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제 강연을 이제 제가 이제 뭐 시리즈로 이제 뭐 1교시, 2교시 이런 데 가보면 앞서서 저 이전에 하시는 연사분들 들어보면 정말 목을 뒤로 당기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크게 쥐어짜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작게 말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한번 좀 이런 기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배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동작들, 그다음에 생각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또 보여드리기도 했고 말씀도 나눴습니다. 사실은 24시간 우리가 살면서 자는 동작을 포함해서 응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잘 사용하는 습관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자면 정말 지금까지 너무 많은 현대인들이 어찌 보면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의자에 갇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뭐 공부를 뭐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책 봐야 되고 컴퓨터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사용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 또는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의 생각은 첫 번째로 근골격의 가속노화가 되고 있다. 없는 병도 만들어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불필요한 긴장 때문에 마음의 병도 얻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더 이렇게 위축된 자세를 가지게 되고 굉장히 소규모 연구긴 한데 뭐 항우울제 사용하면 또 자세가 풀어진다 뭐 이런 연구도 실제로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좀 스스로를 학대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사용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큰 변화, 실제로 구조적으로 관찰되는 변화나 통증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쌓여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거꾸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평소 내 몸을 사용하는 습관 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저희 센터를 통째로 촬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여러 가지 동작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침 주셔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출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실제로 했었던 이 위스퍼 하우 세미 수파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댁에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김선희 선생님께서 예전 코로나 시절에 녹화를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한국 알렉산더 테크닉 협회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영상 설명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쉽게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 그 영상을 보고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게 된 거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마음 챙김 또 몸 챙김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항상 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혜원의 교성노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